자,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검사를 어떤 거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립선 검사. 자, 전립선이, 자, 방광이 이렇게 있고 나오는 길을 이제 막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검사할 때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방광의 기능이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못 참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는 전립선 비대뿐이 아니라 과민성 방광에도 그렇고 감각을 측정하는 검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상이 있나를 확인을 하는데 증상이 이제 빈뇨, 야간뇨 이런 것들로 오고 폐뇨, 오줌빨이 얇아지고 잔뇨감 이런 걸로 오고. 자,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염증이나 결석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게 소변 검사, 이제 염증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도 찍고요. 초음파 같은 것도. 이거 이제 방광 쪽 봅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전립선 비대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나를 확인을 한 거고요. 요런 게 이제 전립선이 커지는 거랑 관련이 이제 있겠죠.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립선의 자체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전립선의 자체에 대한 검사는 전립선 초음파. 이제 모양하고 크기를 봅니다. 그리고 전립선 암 검사, PS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그래서 전립선 특이 항원이죠. 네, 이거는 두 가지. 암이 있나를 확인하는 걸로 이제 중요하고, 염증인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피검사예요.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검사가, 이게 이제 제일 유용한 검사인데, 요속 검사, 잔뇨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 오줌 나오는 길이 방광의 힘이 전립선에 비해서 얼마나 유지되는데, 소변을 참고 오셔서 기계에다 소변을 보면요, 이제 그 소변을 보는 게 그래프로 쭉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앞에를 쭉 열어도 기다렸다 방광이 시동에 걸려서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이제 이게 아주 정상적인 그래프고, 오줌빨이 약한 사람들, 이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전립선에 의해서 눌려있으니까 약하게 오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소변이 급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거보다 더 뒤로 가면 이제 복잡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요역동학 검사, 그리고 이제 뭐 야간뇨나 소변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배뇨일지 같은 거 쓰시라는 분도 있고 해요. 자, 이런 검사들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정도의 검사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 이제 당부드리는 거, 비뇨기과 처음 오시는 분이라도 사실 생각보다 금식은 별로 필요 없는데, 그 소변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병원 다 왔으니까 병원 바로 앞에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이 채워져야 이 방광 초음파도 보고 요속 검사, 잔뇨 검사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시려면 소변을 조금 참고 오시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는 게 이제 비뇨기과 갈 때는 되게 좋다라는 거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해서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한다 정도의 개념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좋은데, 치료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하고 물 치료를 해서 더 심하면 수술을 한다 정도를 알고 계시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방광 있고 오줌 나오는 길이 이렇게 막는 게 전립선인데, 결국은 치료는 어떠냐면 방광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하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이거를 늘려주든가 크기를 줄이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약을 써요. 그러니까 이 좁아진 데를 풀어주는 약, 조임을 풀어준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는 이제 약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조임을 풀어주는 약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꽤 빨리 들어요. 이건 약을 쓰면 약 작용 자체가 꽤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다. 자, 거의 이거를 제일 먼저 씁니다. 전립선 크기 감소는 크기를 줄이긴 하는데 천천히 줄이기 때문에 효과가 느리다. 근데 결국은 이제 크기 줄이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면은 나중에 가서 이게 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면 효과는 빠른데 이건 전립선의 크기 증가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좋냐?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거를 쓰면 되고, 전립선이 커졌으니까 무조건 줄인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자, 약 이름으로 이게 이제 뭐 하나하나 설명하긴 그렇지만, 이제 탐술루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알프조신, 실로도신 이런 약을 씁니다. 더 많아요. 이런 약들을 쓰는데 이걸 풀어주는 약이다 보니까 이게 조이는 근육을 풀어줘요. 이게 오래 쓰는 데는 사실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초기의 부작용이 현기증이 날 수 있습니다. 혈관에 근육도 이완시키다 보니까 혈압이 살짝 떨어지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이는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이 약의 용량에 따라 사정이 정액이 잘 배출이 안 되는 사정감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럴 수 있는데 요거는 쓰고 나면은 당장 뭐 한 달 이후에 오줌빨을 측정을 해봐도 요런 게 이제 호전이 되는 거를 보여줘요. 자, 그럼 전립선 크기 감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피나스타라이트, 이렇게 약을 씁니다. 효과가 느린데 요게 이제 많이 알려진 게 우리 왜 전립선 약 중에 탈모에 쓴다는 약 있잖아요. 탈모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제 씁니다. 전립선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데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하고요. 요 전립선에 와서 5배 내지 10배 정도의 힘이 센 게 요 지역 요 딱 국소적으로 생깁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효과인데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막고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막아요. 이 두타스테로이드는 애초에 3개월이 넘어야 효과가 몸의 혈중 농도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후부터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그거보다는 빠른데 공히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이후 정도부터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쓰고 나면 전립선 크기를 보통 현실적으로는 대략 한 15%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는 걸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떨어진 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사람 따라는 지나가서도 오르는 사람이 있고 조금씩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고요. 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희한하게 부작용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데 좀 민감한 사람들은 힘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몸에 그냥 힘 떨어진다. 이것도 정액량이 줄어듭니다. 발기력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좀 구별을 해보면요. 요거는 그러면 정력 안 떨어져요? 네, 정력은 오히려 그러니까 발기력, 네,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올립니다. 그런 쪽으로 발기가 더 많이 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전립선 약 중에 정력 떨어지는 약이 있다는데요 하는 약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가시면은 원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걸 물어보고 처방을 해주겠지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내 약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나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약을 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미라베그롬이라든가 솔리페나신 뭐 등등등등 이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떠냐면 우리가 전립선이 불편한 게 환자분들이 이 전립선으로 인해서 방광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이제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이라고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빈뇨, 야간뇨 등등의 치료를 위해서 쓰는 약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전립선 비대의 기전을 그대로 이제 반대로 가기 위한 약이고요. 이제 여기 3번 뭐 이런 약들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약인데 그러므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런 약들은 이제 나중에 끊어도 되는 약들이고요. 이런 약들은 증상이 좋아져도 앞으로 해서 전립선은 계속 커지고 방광은 나이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계속 이제 쓰는 걸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